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속 시원한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네. 보유 중이신 종목이 어떻게 되시고 매수가와 비중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은 상담 도와드릴게요. 동진 세미캠의 29,500원 50%예요. 29,500원이요.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 매수가 비중 확인했는데요.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시다 보니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네. 투자하시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이럴 때인데요. 지금이라도 전략을 잘 세우면 손실을 줄이거나 반등을 노릴 기회가 있을지 전문가 의견 듣고 오겠습니다. 의견 주시죠. 네,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보유 의견을 분석해 주셨을 텐데요. 시청자님, 어느 분의 분석이 좀 더 마음에 와닿으실까요? 네, 민푸른 대표님. 민푸름 대표님께 부탁드릴게요.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이게 33,600원까지 찍고 이렇게 26,000원까지 내렸는데 아우 힘드네요. 너무 많이 내려갔다가 오시게 하니까 그러는데 이 가격까지 와서 더 갈 수 있을지 아무 문제고 자꾸 팔았다 샀다 하면은 다 안 되시겠죠? 이대로 쭉 가는 게 더 낫겠죠? 그것까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시청자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혹시 이 50% 비중을 한 번에 이렇게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미 뭐 2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신 건가요? 32,700원대 조금 사고 또 내려올 때 조금 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하신 거는 정말 좋은 전략이신데 한 종목에 그래도 높아요. 그렇죠. 한 종목에 일단 50%가 사실 이게 네.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네, 지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흡을 길게 보던가 사실 어떤 종목이든 비중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종목이 얼마나 가든 간에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비중 줄이는 거예요. 비중을 줄여야 요게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 이러고 놔둘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중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판단을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비중이 많아지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동진 세미캠이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른 거는요. 전일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좀 오른 게 있어서 지금 오른 거예요.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엔비디아 때문에 우리 장 완전히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 엔비디아가 사실 지금 다시 기사회생 하려고 좀 이제 앞당겨서 블랙을도 출시하고 요런 움직임은 있는데 지금 사실 반도체주가 좀 이렇게 좀 기지개 피기가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사실 이 지금 시청자님 진입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가가 되면은 반드시 적어도 반 이상은 조금 내려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진입가가 아니래도 네. 대표님 진입가가 아니래도 한 28,500원대도 조금 팔았다가 또 사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28,500원이요? 이게 지금 제가 그러면 이 차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여기 지금 노란색 선이 있죠. 이 노란색 선을 지금 다시 올라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21평인데 여기 올라탔기 때문에 28,000원은 무리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진입가가 29,500원이기 때문에 여기 혹시 만약에 내가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신다면은 내일 28,000원을 기준을 잡으시고 내일 종가 부근에 갔는데도 28,000원을 회복을 못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빨간불이면 놔두세요. 놔두시는데 그게 28,000원 아래로 내려간다 한다면 그때는 절반 그러니까 약간 손실을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이제 덜어내시고 그 28,000원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해하셨어요? 그래도 오늘 어떻게 반등이 됐는데 28,000원 보고 종가에 안 내려가면 그대로 두고 그렇죠. 내려가면은 반줄이다. 그렇죠. 지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요, 추세가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계속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시청자님이 지금 조급해가지고, 요게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뭐 던지거나 요러버리면 이제 손실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말씀을. 대표님, 네. 말씀이 맞아요. 저 불안해 안 하고,
그냥 좀 가는 걸로 해야지. 그 팔아놨다가 또 사면 또 높이 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점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올라가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나도 이러면서 이제 매수가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추매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 불안하시면 28,000원을 기준을 잡으시고 한 번만 덜어내시고 그 다음엔 추매하지 마세요. 요 추세로만 또 사야지요. 또 사는 거는요, 언제 사냐면요. 사실 지금 어제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가격이 급락했을 때 추매를 하셔야 돼요. 올랐을 때 추매를 하시면 이거 또 반복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가격이 떨어지고 반등할 때 사실은 여기 처음에 매수하셨을 때가 뭐 32,700원대 첫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시청자님, 혹시 전화가 뭐 연결이 32,000원 부근에서 만약에 처음 매수를 하셨다면은 사실 이렇게 떨어지고 오늘 추매를 하셨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조금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다 떨어지고 반등할 때 추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더 떨어질지 내일 떨어질지 계속 떨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고 오늘같이 반등하는 날 추매를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데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한 게 지금 비중 50% 된 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미스가 된 거죠. 실수가 된 거죠. 그래서 28,000원 기준을 잡으시고 28,000원 아래로 간다면 절반이라도 덜어내시고 그냥 들고 가세요. 그냥 들고 가시고 만약에 이렇게 또 뭐 시장이 급락하거나 이래서 조정이 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는 게 맞습니다. 떨어진다고 추가 매수 아닙니다. 오른다고도 추가 매수 아니에요. 추가 매수를 할 때는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상담이 고민을 해결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투자 전략 세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02-2000번에 사고 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혹시 연결이 어려우시면 문자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상담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투자하시면서 고민되는 순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파미셀이요. 매수 가격과 비중도 함께 말씀을 해주세요. 매수가는 11,000원, 비중은 10%요.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6%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금이 묶여 있다 보니 다른 기회를 잡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이럴 때는 계속 들고 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기회를 찾아야 할지 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해결책 듣고 오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부터 들을게요. 네, 전문가 두 분이 명쾌한 분석을 해주실 텐데요. 어느 분의 상담 더 받고 싶으신가요? 이정호 대표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 선택받으셔서 활짝 웃으시네요. 네, 파미셀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딱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승세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작년 말부터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와주는데 그 이유는 이번 연도부터 나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천생법 관련해 청담 생물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제일 큰 수혜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파미셀은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했던 이력도 있어요. 그리고 CDMO 관련해 가지고 이 분야가 더욱더 확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부분은 천생법이 개정이 되면은 이제는 줄기세포 치료제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임상적인 줄기세포 치료제를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커요. 근데 이 CDMO 기술까지 파미셀이 수주를 한다라고 본다면 매출액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생법 관련해가지고 EN셀보다는 파미셀이 안정성이나 상승세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더욱더 좋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크고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이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높게 산 것 때문에 조금 그러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1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딱 계단식 상승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차례 상승 이후로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이 있고 그 다음 한 차례 또 상승 이후로 지금 구간에는 또 조정 구간이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올랐고 물론 이것 때문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기대감 때문에 충분히 올랐으니까 이제는 매출액의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 실적을 보여줄 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만 잘 따라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14,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이 자리는 뭐냐면 계속된 하락세를 이제는 다 견디면서 올라갔습니다. 네. 강한 상승세로 이끌었고 그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항대를 본다라고 한다면 14,000원 구간에서 15,000원대 구간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저항이 없다는 거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크고 어느 정도 조정도 좀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저항이 없다는 거는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승할 때 더욱더 크게 올라가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파미셀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매물대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여겨지면 되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2월달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안 나올 때부터 파미셀은 올라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3월달 들어와서 제약바이오가 2월달보다는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도 알리코 제약이나 다른 제약 관련 종목들도 상승세가 나오는 게 눈에 띄게 보여줬고 그런 부분이 이제는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파미셀은 지금 자리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네, 저기 지금 바이오 말고도 반도체 쪽에서 수익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아시는지. 반도체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는 게 어떤 그 시청자님 반도체 쪽에도 그 짝에 저기를 한다고 그러던데. 네. AI 가속기 이용 그쪽도 이제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파미셀이 갖고 있는 줄기세포 관련해가지고 저는 더 비전이나 모멘텀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보다는 좀 줄기세포 쪽으로 이슈를 체크해 보면서 가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AI 가속기 쪽으로 엮이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너스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만 이거 중장기로 가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자리에서는 중장기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목표가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14,000원까지는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들어보셨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투자 방향도 잘 잡아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저희도 너무 전화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예. 종목 고민되실까요? 카카오페이를 제가 한 일주일 됐는가 34,800원 상단가 그렇게 한 70% 정도 되는데요. 매수를 했는데 이거를 뭐 중장기로 가져가야 될지 안 그러면은 단기로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건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전화를 시청자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70% 비중이 추가 매수로 만들어진 단가가 아니라 한 번에 70%를 네네, 예. 매수하신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제가 지금 추가로 네. 또 더 이렇게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건지. 추가 매수 의향도 있으신데요. 예,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의견 주시죠. 카카오페이 다행히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두 분 예. 계시는데요. 두 분 다 잘 해주실 테지만 한 분을 선택해 주셔야 되거든요. 어느 분 원하실까요? 제가 이시라서 이정호 프로님 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성을 가지신 네. 이정호 대표님. 카카오페이 얼마 전에 들어가셨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분량을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네. 잘못된 실수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진입하시고 어떻게 보면 10% 정도 빠졌는데 제일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비중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손실이 커 보인다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 관련해가지고는 지금은 좀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었던 부분이 컸습니다. 과거에는요. 근데 이번 연도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반등세도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고 카카오 그룹이 한층 더 나아가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카카오페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상장할 때는 어떻게 보면 미래 기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고평가를 받으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본다라고 한다면 시총 4천억대 그리고 기업 분석에서 보시면 24년도 예상되는 적자가 500억 정도입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세.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 상장한 이유를 보여주는 모습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모습세가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에서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업 차원에서도 계속적인 영업이익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잘 안 보여지는 부분이 커요. 워낙 카카오 관련해가지고 자회사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비중 축소를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차트로도 보시면은 어제 장에서는 웬만한 종목들이 다 빠졌습니다. 시장도 안 좋았고 그랬던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 장에서는 어느 정도 종목들이 반등세가 나와주는 종목들이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보시면 거래량은 크게 떨어지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지금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주류가 되면서 거래량도 안 나오고 반등세도 약한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장이 시작할 때마다 34,800원 가격대에다가 항상 매도를 걸어놓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느 정도 비중을 무조건 축소를 해야 되니까 내가 딴 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35,000원까지 갔다 떨어졌는데 그럼 다시 한번 또 힘든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장이 시작하시자마자는 맨날 34,800원에 걸어놓는 습관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은 더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가격대는 이 가격대입니다. 3만 원 부분을 한 번 더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에도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나서 3만 원 부분에서 한번 크게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줬던 모습가 있는데 그 말은 이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크고 어느 정도 일정한 가격대가 오면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게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초보자분들은 거래량이 터질 때 종목을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거래량이 없을 때 슬금슬금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리는 부분이 이런 가격대입니다. 거래량이 없을 때 모아가시고 거래량이 나올 때 나는 파는 습관. 그게 좋지 거래량이 나올 때는 시장의 관심도는 다 올라갔던데요. 내가 여기서 이 뉴스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갔냐라고 본다면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내가 1등이 아니고 저기 100등, 1000등 아마 꼴등으로 살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서 슬슬 모아가시다가 거래량이 나올 때 파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카카오페이는 29,000원까지도 떨어져 준다고 한다면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3만 원 부분에서는 약간의 비중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절반 정도를 파신 다음에 3만 원 밑에서 29,000원에서 28,000원 내가 팔았던 물량만큼 다시 재매수를 한 다음에 평단을 어느 정도 낮춘 다음에 33,000원에서 34,000원 부근에서 덜어내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시면서 궁금증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매수가 비중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한국항공우주요. 한국항공우주고요.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아니면 작년 11월쯤에 매수하셨을까요? 2월 27일 날 최근에 했어요.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언제까지 가져가야 할지 혹은 지금이 적절한 매도 타이밍일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종목의 전략 살펴보면서 매매 타이밍 찾아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네, 각각의 의견 보여주셨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을 원하시면 한 분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느 분 원하실까요?
민푸른 대표님요. 네, 민프롬 대표님, 한국항공우주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예. 단골 손님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한국항공우주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이렇게 주가가 잘 가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유럽 증시에서 방산 관련주들이 아주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글로벌 증시 지금 유행이 주도 섹터가 방산이랑 우주 쪽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다. 요런 건데 지금 요 보시다시피 한 달 만에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 조정이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주가가 강한 종목은 일단 전고점이 중요하겠죠. 전고점이 76,600원이라서 여기를 한번 찌르고 조정 올 가능성이 일단 가장은 높아 보입니다만 지금 이게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7만 원 선에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사실 비중이 많으셨으면 조금 일부 수익 실현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6%시네요. 예. 그러면 들고 가시죠. 그냥 들고 가시고 조정이 나올 때 매도를 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중이 예. 많지 않아서 지금 뭐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지금 이 종목은요. 사실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거를 할 필요 없이 강하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지금 웨이너고 기관이 같이 동반 순매수를 하는데 플러스 해가지고 사모펀드까지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수급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창을 사실 매일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되신다면 이 빨간색이 이제 음봉으로 전환이 될 때 그냥 이제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수익을 챙겨가시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네. 하루 되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조언을 통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언제든 궁금점이 생기시면 다시 상담 신청해 주세요. 다음 분 모실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을 갖고 연락을 주셨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7만 원에 50%요. 27만 원. 37만 원에 50%요. 37만 원이요. 예. 지금 손실 구간에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장기로 보고 들어갔는데, 네네. 예, 투자하시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이런 때인데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 지금부터라도 최선의 전략 찾아가면 충분히 돌파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해결책 모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 보시죠. 두 분 다 보유시고요. 전문가 한 분을 선택해서 상담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어느 분의 조언이 더 필요하실까요? 민푸름 대표님요. 민프름 대표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이 종목? 아우, 들고 가야죠. 일단 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혹시 시청자님 요거 한 번에 비중 50%로 매수하셨을까요? 아니요. 아, 그러면은 이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신 거군요. 예, 아, 지금 그러면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은요, 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열풍은 끝나지 않았고요. 사실 올해 이 로봇이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세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해서 쭉 갈 수밖에 없다. 일단 전망은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4족 보행, 2족 보행 로봇을 만든 회사가 이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전망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만 지금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유는 그거죠.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그러니까 결국엔 시장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뭔가 악재가 있어서 빠지거나 뭐 주가가 높아서 조정이 왔다거나라기보다는 지금 시장 때문에 잠깐 눌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중요한 자리가 요 하늘색 선이에요. 하늘색 선. 이게 뭐냐면 이제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거 자주 설명드리거든요. 요 빨간색 선하고 이 하늘색 선 안에 주가가 존재할 확률이 82%입니다. 82%래. 이 밖에 나와 있을 확률이 2%고요. 98%입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98%의 확률로 주가가 이 빨간 선하고 이 하늘색 선 안에 존재해요. 그래서 이 바깥에 나오는 거는 약 2%의 확률이라서 지금 주가가 오늘 종가가 이 하늘색 선에 딱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지지받아야 할 자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35만 원에서 이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했듯이 2%의 확률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98%나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사실은 추매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지금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추매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진입가까지 오시더라도 만약에 내가 계속 조급하고 좀 이거 좀 걱정이 많이 된다 하시면 조금 비중을 덜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계단식 상승이 원래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가격 조정이 왔다가 다시 가는 이 N자 파동이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움직임인데 이 주가가 힘이 강하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누워가 버려요.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쏩니다. 상승 파동이 더 나올 확률이 높아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전히 악재 없고 괜찮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여실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더 이상 추매는 안 됩니다. 확실한 건 더 이상 추매는 안 되시고 비중을 조금 덜어내는 거는 괜찮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예, 이게 공매도가 실시되게 되면 혹시나 그게 타겟이 안 될까 싶어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 이거 투자했을 때는 장기로 보고 했거든요. 근데 혹시 공매도가 걱정이 조금은 돼요. 공매도는 사실 공매도 공격이 어떻게 됐다 예측을 사실 하기가 우리 사실 조금 어렵고요. 단기로 보셨으면 비중을 이렇게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단식의 이 상승 파동 기다리면서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비중을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오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제가 35만 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35만 원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비중을 절반이라도 덜어내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요거 그러니까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이거 쭉 갖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비중이 50%면 상승 파동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만 덜어내시고 보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의 조언을 통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다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